진순이 장군이와 달리 덕구는 공순 씨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지금도 가끔 뒷다리를 들고 뛰는 덕구. 덕구 이리 와. 갖고 왔어? 응, 우리 덕구 미남이죠? 응? 이 천사 같은 아이가 이렇게 걸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걷게 됐어요. 응? 얼마나 엄마한테 많은 기쁨을 준 줄 몰라요, 우리 덕구가. 덕구 자러 갈까? 이리 올라. 아이고 왔어요. 덕구에겐 끔찍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여줄까요, 아저씨? 발톱이 하나도 없죠, 우리 덕구는. 우리 집에 올 때 여기 자체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그냥 이제 뭐야 화상 입은 그대로. 근데 이 발을 만들기까지 정말 공을 많이 들였죠. 덕구는 네 발이 염산에 녹은 채 어느 건물 구석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가해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떡해. 아, 진짜 미치겠다. 보는 순간 한눈에 그냥 얘는 내가 입양을 해야 되겠다. 다른 데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데려왔어요. 그 싹하면 상태였죠. 3개월 반은 그냥 안고 살았어요. 안고. 땅에 발을 안 딛게 하기 위해서. 피가 계속 나니까. 데리고 오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반대했고 집사람은 꼭 안 그러면 헤어지세요. 그 입양하기 전에 덕구가 그러니까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타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걷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어디 쪽부터 갈까? 여기. 아유 맛있죠. 엎드려. 어이구 잘한다 우리 덕구. 아유 잘했어요. 아유 잘하네. 앉아도 잘해. 덕구는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남다른 존재감을 뽐냅니다. 누나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덕구 귀여운 모습만 담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직접. 덕구 달력까지 만든 건 회사 대표인 공순 씨도 몰랐답니다. 그야말로 견생 역전. 끔찍한 학대의 기억으로 사람을 두려워했던 덕구는 2년이 지난 지금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이 됐습니다. 힘든 사회생활에 힐링템, 힐링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세요? 너무 이쁘고 보기만 해도 웃음 나고 혼자서 이렇게 막 발소리가 들려요. 움직이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애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장난치고 있구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웃음 짓게 돼요. 신입사원 덕구가 들어온 후 회사에는 새로 생긴 직원들의 일과가 있습니다. 덕구가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직원들은 조를 짜서 덕구와 산책하는데요. 이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덕구에게 치료제가 됐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죠. 천사잖아, 천사. 동물은 다 천사예요.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만 동물은 말 못하잖아요. 저런 천사 같은 애를 학대를 했다는 건 정말 인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26.4%,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이 녀석은 며칠 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밭 한가운데서 눈도 못 뜬 새끼들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임신한 채로 유기됐어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밭에서 아기들 낳는데 한겨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마리 낳는데 애들이 얼어 죽었어요. 밭에나 산에서 낳은 애들은 짐승들한테 잡혀 먹혀요, 새끼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기 새끼를 끝까지 지킨 거죠. 엄청 모성애가 강하더라고요. 반려동물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버려진 반려동물은 공식 집계된 수만도 94만 7,098마리입니다. 2010년만 해도 69건에 불과하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는 914건으로 1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두치와 뿌꾸도 동물 학대 피해견입니다. 아, 경계하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좀 더 시간 걸려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머 무서워. 두치는 뿌꾸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반면 뿌꾸는 사람이 두려워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원래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진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스킨십을 해줘야 돼요. 두치와 뿌꾸는 한 달 전 전라도 광주에서 구조됐습니다. 뿌꾸는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두치는 목덜미에 심한 화상과 함께 한쪽 눈을 잃은 채였습니다. 뿌꾸를 지키려다 더 심하게 다친 두치는 치료받는 동안에도 뿌꾸 곁을 지켰습니다. 뿌꾸와 두치가 함께하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걸까요? 뿌꾸마저 일어서서 주위를 경계합니다. 뿌꾸를 보살펴주겠다는 임시 보호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루빨리 아픈 기억을 지워야 할 뿌꾸에겐 더없이 잘된 일입니다. 뿌꾸의 용맹한 기사였던 두치는 뿌꾸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뿌꾸 인도 가요. 두치야, 뿌꾸 가. 인사해. 다음에 또 만나자. 너무 두려워 짖지도 못하는 뿌꾸. 그 망연자실한 침묵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뿌꾸의 채취가 사라지고서야 실감한 걸까요? 두치는 뿌꾸가 떠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두치에게 뿌꾸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구조한 동물들은 입양을 보냅니다.
뿌꾸처럼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경우엔 한동안 임시 보호자와 생활하며 다시 사람과 사는 법을 배웁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조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엄청 많이 이제 슬프고 힘들고 했는데 이제는 얘가 나서서 입양 갈 때 그 생각을 해요. 얘가 얼마만큼 좋아져서 입양 가서 행복하게 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사랑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책줄. 뿌꾸가 조심스럽게 집안을 탐색합니다. 찾아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 그래요? 유기견들을 조금 돕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좀 학대를 많이 당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서 조금 더 좀 이뻐해주고 싶어서 제가 뿌꾸를. 한 오늘 저녁까지는 네. 그냥 반기지 말고 네. 그냥 들어간다. 제 집처럼 편안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낯선 걸까요? 왕방울 같은 눈망울에 아련한 그리움이 맺혀 있습니다. 한 동물 구호단체가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의 한 고급 빌라 단지. 화단 옆 좁은 철창 안에 상처를 입은 백구 한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제보를 받고 왔는데요. 외상이 일단 너무 또렷하게 위쪽 머리 이마 위쪽에 지금 그 외상의 흔적이 보이고요. 글쎄요, 저게 지금 누가 물리적인 가학을 해서 저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자체적인 질병에 의해서 저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간식으로 주면서 주인해봐요. 혈통 있는 토종견으로 천연기념물 제540호 동경이라는 품종인데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네, 저기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아이가? 저기 이런 데도 날 수 있고 다 몸에 날 수 있대요. 그래서 저기 성남에 있는 수의사도 갔더니 머리에 있는 거는 제거를 못한대요. 근데 별건 아니래요. 머리를 잡는다고. 수술이 힘들다고 해 약으로 치료 중이라는데요. 저대로 그냥 둘 수는 없어서 견주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일단 병원에 일단 가볼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자 가서. 그동안 동물 학대를 의심받아 여러 번 신고를 당했던 견주도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흔쾌히 동경이를 치료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약으로는 그 뭐 소염제랑 이런 거를 통해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확한 거는 수의학적 판단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병원으로 같이 이동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와봐. 머리에 난 종양도 문제지만 영양 상태도 나빠 보였습니다. 위생 상태도 심각했는데요. 상처 때문에 씻기지를 못했던 건지 악취가 지독했습니다. 왜냐면 제보자분이 일단 제보자분이 전화했다고 아마 옳지, 어이구 이쁘다. 털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뭉쳐 있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온몸에 지금 뼈가, 지금 갈비뼈가 보이잖아요. 몸도 25에서 27kg 정도가 나가야 이제 맞다고 보는데, 지금 아까 몸무게를 재보니까 17kg밖에 안 되더라고요. 끝났잖아요, 벌써. 심장 사상충, 파보 바이러스성 장염 등 기본적인 건강 검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다행히 건강은 양호했습니다. 이거 좀 풀고 돼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이쪽으로 줘야 되니까. 마취 후 머리에 난 종양을 확인했습니다. 종양이 가려워 긁어댔던지 주변으로 상처와 염증이 심했습니다. 근육층까지는 퍼지지 않은 종양 같아서 일단은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대로 두면은 오히려 더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아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귀 옆에도 이렇게 그 염증이 묻어가지고 딱지기가 지금 막 그렇잖아요. 불결하고,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른 뭐 기생충이나 해충이나 이런 거에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건 수술해 주는 게 맞죠. 다행히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양을 떼어내고 피부를 봉합하는 수술은 70분 만에 끝났습니다. 종양이 커져가는 동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좀 더 일찍 치료해주지 못한 게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소유권은 데리고 온 견주한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이제 소유권 포기가서를 받아내야지만 이 아이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치료비를 지불하신다고 하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가정하에서는 그분 주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절한 관리와 사육도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을 능동적이건 수동적이건 주는 행위는 모두 동물 학대에 해당됩니다. 거기에는 굶주림이나 혹은 질병을 치료 안 하는 게으른 행위까지 들어갑니다. 반려동물은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미숙 씨에겐 단순한 생명을 넘어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지난해 여름 애지중지 키우던 고양이 자두를 잃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자두 생각날 때마다 그냥 보려고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자두 똑같이 생겼어요. 자두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1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자두가 한 4개월 이때부터 이제 컨디션을 이제 약도 먹고 다 먹었는데 자꾸 설사하고 이게 감기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신세도 많이 치고 했는데 하늘이가 진짜 자식처럼 이렇게 맨날 구루밍 해주고 핥아주고 막 그랬거든요.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자두에게 다가와 무참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여기가 여기서 누워 있다가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화분에. 자두가 발견된 곳은 저쪽인 거예요? 네, 저 끝에. 길고양인 줄 알았다는 게 폭력의 이유였습니다. 얘를 끌고 저 끝에다 갖다 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 동영상 찍은 장면을 따라가가지고 자두를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여기가 다 뭉개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잔혹한 폭력에 희생된 자두의 죽음은 세간의 화제가 됐고 엿새 만에 가해자가 붙잡혔습니다. 자두가 너무 억울하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실형을 받게끔 직접 탄원서, 수기 탄원서도 내고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장사를 작년에 저 하나도 못했어요. 올 2월 때까지. 가해자에겐 재물 손괴죄가 적용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들 했습니다. 과연 미숙 씨에게도 그럴까요? 당연히 부족하죠. 가족을 잃었는데 그게 6개월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도 이제 바로 들어가자마자 항소를 했으니까 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가족 같은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6개월의 형도 살기 싫다고 항소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신경정신과 그 약이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이게 가슴이 화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화병. 심장이 뛰어요. 두근거리고.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라든지 폭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출하느냐 하는 거죠. 이때 분출을 할 때 나보다 약한 사람, 또 나보다 어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동물인 거죠. 처음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은 연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공격, 폭력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 학대가 결국은 무감각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범죄라든지 이러한 폭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가기가 쉽다 하는 거죠. 동물 학대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 수위는 매우 낮습니다.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3,360명. 그러나 구속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이제 그런 행위를 사실 사람한테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게 동물한테 사실 위험한 사회는 결코 사회적으로 사람한테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물 학대가 중대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절실합니다. 지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특히 처벌 수위를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을 해서 범행의 수법이라든지 또 피해 동물의 수, 전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양형이 좀 이루어져서 이게 감경이 쉽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 예방과 학대 동물의 사후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수사기관 같은 경우도 보다 이런 동물 학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양형 기준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해서 엄격히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초단체, 즉 시군구 기초단체에는 이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0.9명입니다. 채 한 명도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좀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농림부 차원에서 전담 기관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이제 동물 보호에 대한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